여러분, 클릭 한 번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멈출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좀 과장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2025년 글로벌 위협 보고서는 바로 그 위험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고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화면에 숫자 하나가 딱 보이죠? 54%.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그냥 평범한 통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디지털 위기 앞에 서 있는지를 이 숫자 하나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랜섬웨어 공격이요, 불과 1년 만에 무려 54%나 폭증했다는 뜻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만 해도 3천 건이 훌쩍 넘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받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청구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여다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사상 최악의 랜섬웨어 위기. 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이 지금 전 세계를 어떻게 집어삼키고 있는지 그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전 세계 공격의 65%,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북미, 특히 미국에 집중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경제 규모가 크고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으니까 해커들 입장에선 가장 돈벌이가 되는 뭐랄까 최고의 시장인 셈이죠. 물론 유럽이나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어요. 바로 호주랑 뉴질랜드. 1년 만에 공격이 2배나 늘었는데 하필이면 가장 방어가 약한 의료 분야나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약한 고리만 파고드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격이 늘고 있다면 궁금해지죠. 도대체 누가, 어떤 녀석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공격이 일어나는 장소를 넘어서 이 모든 혼란을 뒤에서 조종하는 주범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수많은 공격들의 3분의 1 이상, 정확히는 34%가요. 딱 3개의 그룹 소행이라는 겁니다. CLOP, 아키라, 킬린 들어보셨나요? 마치 시장을 독점하는 대기업들처럼 이 소수의 해커 그룹이 전 세계 사이버 범죄 시장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범, 바로 CLOP입니다. 이 그룹은 지금 랜섬웨어 세계에서 거의 끝판왕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들의 주특기가 바로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인데요.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조차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밀 뒷문을 먼저 찾아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입장에선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수법으로 파일 전송 프로그램인 무비이트 하나를 뚫어서 수많은 북미 기업들을 한꺼번에 감염시킨 사건은 정말 이쪽 업계에선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키라입니다. 이 친구들은 마치 공장이나 사무실만 골라 터는 산업 스파이 같아요. 특히 독일하고 북미의 제조업, 그러니까 우리 실물 경제의 심장 같은 곳들을 공격해서 생산 라인을 멈춰버리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걸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마지막 주자는 퀼린입니다. 이 그룹은 좀 사업 방식이 독특해요.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강력한 랜섬웨어 툴을 다른 해커들한테 빌려주고 수익을 나눠 갖는 거죠. 일종의 해킹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셈이에요. 이 영악한 비즈니스 모델 덕분에 순식간에 전 세계로 영향력을 뻗어나갔고요. 그 대담함이 어디까지 갔냐면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NHS 전체를 인질로 잡고 우리 돈으로 600억 원이 넘는 몸값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담하죠. 자, 그럼 이 공격자들이 어떻게 더 똑똑하고 더 위험하게 진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공급망 공격이에요. 딱 한 번의 공격으로 수백, 수천 곳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죠.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비유를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해커들이 더 이상 도시의 모든 커피잔에 하나하나 독을 타지 않아요. 그 대신 뭘 할까요? 네, 바로 커피 원두를 만드는 공장에 독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훨씬 쉽고 파급력은 엄청나죠. 작동 방식은 딱 3단계인데 정말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입니다. 먼저 모두가 믿고 쓰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해킹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흔히 하는 정상적인 업데이트 파일 안에 악성 코드를 슬쩍 숨겨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용자들이 아무 의심 없이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신뢰는 악몽이 되는 거죠. 딱 한 번의 공격으로 수천 개의 회사가 동시에 감염되는 정말 무서운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노린 공격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사이버 공격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국가 간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신념을 위한 전쟁 무기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산업 제어 시스템, 줄여서 ICS라는 걸 알아야 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수도, 가스 같은 이런 사회 핵심 기반 시설을 통제하는 디지털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전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다. 해커들이 연료 정제소, 발전소, 수처리 시설의 제어 장치에 접근하고 있다. 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커들이 발전소를 멈추고 정수장을 오염시킬 수 있는 시스템에 침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신호죠. 이 새로운 전쟁터의 주역들은 주로 러시아와 연계된 핵티비스트 그룹들입니다. 이들은 유럽과 미국의 에너지망, 운송망, 그러니까 사회의 핏줄 같은 곳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이들이 시스템을 장악하는 장면을 직접 녹화해서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 해킹 잘한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 너희 사회를 멈출 수 있어. 나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아주 교묘한 심리전이자 협박인 겁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힘을 과시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3가지 중요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의 횟수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공격 방식은 훨씬 더 교묘해졌으며, 그 목표는 이제 돈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현실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보세요. 불과 1년 만에 랜섬웨어 공격이 2,000여 건에서 3,000건 이상으로 이렇게나 급증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증가세는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그냥 손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다행히 보고서는 3가지 핵심 대응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적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사전 정보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우리 시스템에 있는 보안 구멍이 발견되면 최대한 빨리 메우는 아주 신속한 패치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곳이 뚫려도 사회 전체가 마비되지 않도록 산업과 산업을 연결하는 단단한 연대 방어벽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공격이 감기처럼 흔한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는 과연 무엇일까요? 더 뛰어난 기술일까요? 아니면 더 강력한 법과 규제일까요? 어쩌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각자의 관심과 경각심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이 복잡한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